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북극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국내 여론의 냉담한 반응과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확보라는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그린란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꺼내들었고,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덴마크는 이 섬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다. 이 발언은 단호했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조율이나 협상의 언어라기보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북극과 대서양, 그리고 북미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이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돼 왔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린란드의 군사시설을 운용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발언에서 그린란드를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는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 할 경우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덴마크와 유럽은 믿을 수 없고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가 이 발언 말미에 덧붙인 한 문장입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이미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 발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국 개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개입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린란드 역시 외교든 압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고위 당국자들이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한 회담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제2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덴마크 측에서는 라르스 레케 라스무센 외무부 장관, 그린란드 측에서는 비비안 모츠펠트 외무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고, 형식적으로는 그린란드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수준의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직후 덴마크 외무부 장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은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대화는 했지만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그린란드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의 군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닙니다.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를 외교 갈등이 아니라 안보 사안으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같은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트럼프 특유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다. 이 이분법은 트럼프 외교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동맹의 의사나 국제법보다는 선점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제로섬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부 여론은 어떨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습니다. 로이터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단 17%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를 지지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47%에 달했고 35%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6%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임에도 미국 국민 다수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정치와 전략, 그리고 유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상징적인 성과를 남기길 원합니다. 그린란드는 군사자원지 정학적 측면에서 모두 상징성이 큰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MBC 뉴스는 미국 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의 분석을 인용해 그린란드의 잠정 매입가를 5천억,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해 보였던 사안들을 정치적 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문제 역시 실제로 성사되느냐보다 국제 질서를 흔들고 미국 중심의 논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여론의 반대에도 유럽 국가들의 집단 반발에도 그린란드 문제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영토 논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중국 러시아 견제, 미국 패권 유지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 실무 협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둘째, 유럽의 군사적 대응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셋째, 트럼프가 실제 행동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카드로만 활용할지 여부입니다. 그린란드는 지금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지, 유럽의 주권, 그리고 새로운 냉전 구도의 방향이 교차하는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